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네, 수능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김명찬 종로학원 입시 전략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3 학생들에게는 막바지 공부가 이제 이뤄지고 있는 시즌이겠네요. 먼저 올해 수능의 각 과목별 문제 유형 또 난이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작년 수능이 상당히 쉽게 출제돼서 예. 물수능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수능도 상당히 쉽게 출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출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출제 경향은 예년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이나 9월 모의평가하고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렀는데요. 모의평가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어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이 시험도 역시 지금 쉬운 수능 그 기조에 맞춰서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예.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 등급 컷이 100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이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수학 A형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 쉬운 수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 막바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수능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실수를 안 한다.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예, 사실은. 그렇죠.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국수형이 다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상위권에서는 탐구 과목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에도 좀 비중을 두고 예. 공부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너무 저 욕심을 부리거나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학습 패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생활 패턴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최대한 반복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험생들 고민 중에 하나가 취약 과목을 좀 마지막에 집중 공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취약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는데요. 네.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평소에 이제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되면 네. 실제 수능에 가서는 오히려 본인이 자신이 있었던 그 과목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반드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 취약 과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중위권 학생들 중에 네.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시가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게 4과목 기준이 아니라 보통 2~3과목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과목은 지금 버리고 예. 좀 가능성이 있는 2~3과목에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위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위권하고 하위권 학생, 그러니까 그 성적대별로 이 수능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고난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에 따라서 결국 이제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예. 고난이도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동안 자기가 공부하면서 좀 틀렸던 문제 예.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역시 지금 EBS 연계가 70% 수준이기 때문에 EBS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9일이 남았고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당일날 모든 것을 이제 쏟아 부어야 할 텐데 앞서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참 실수 줄인다는 게 어려운 예. 부분인데요. 예. 일단 이제 방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들마다 좀 실수를 하는 유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본인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하면서 실수를 했던 유형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실전 연습을 가능하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과 똑같은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좀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예. 시간 부족에 쫓기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또 실수의 유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에서 뭐 너무나 쉬운 계산 문제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잘 읽지 않아서 예.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선택지가 5개가 있는데요. 선택지를 한 3개만 읽고 성급하게 답을 체크한다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지 네.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네.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전에 제가 수능 볼 때 했던 실수 얘기가 다 나왔네요. 저희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수능 당일날 되면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수능은 전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중력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체력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일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부터가 중요한데요. 예. 직원부터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생활 패턴이나 학습 패턴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뭐 어떤 날은 좀 욕심을 내서 공부를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또 어떤 날은 또 일찍 자는 이런 좀 불규칙한 패턴이 되다 보면 조금 실제 시험에 가서도 조금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예.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패턴을 통해서 사실 시험 전날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활 패턴이나 학습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찬 종로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